동화 핵심만 꼭꼭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홍의 생명과학 2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분야별로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도는 세세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고대와 중세의 생명과학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명한 인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에 동물 분류와 해부를 통하여서 자연 발생설을 주장합니다. 생물이 흙이나 썩은 나무와 같은 무생물적 요소로부터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는 학설인데요. 이 자연 발생설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입니다. 즉, 생물은 이미 존재하는 생물로부터만 생겨날 수 있다는 학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발생설과 대비되는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이 있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갈레노스가 가축 해부를 통하여서 해부학의 기반을 수립하였고, 베살리우스는 16세기에 인체 해부를 통하여서 인체 해부학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근대와 현대로 넘어와서 어떻게 생명과학 연구가 진행되며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이라는 과학자에 의해 혈액이 체내에서 순환한다는 혈액순환 원리를 규명한 것인데요. 이 이전까지는 사람을 해부해서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합의 이후로 좀 더 세포와 생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1665년에 훅이라는 과학자는요, 자신이 만든 현미경을 가지고 코르크를 관찰하여 세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세포가 작은 방처럼 돼 있다고 해서 셀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훅이 처음으로 현미경을 발명하였다라는 함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포가 처음으로 발견된 후 식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식물세포설이 슐라이덴에 의해서, 동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동물세포설이 슈반에 의해서 주장되고요. 마침내 피르호라는 과학자가 세포설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 세포설의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 세포는 기존의 세포로부터 생성된다는 이 세포설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 세포의 발견이 있기까지 이 과학자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좋은 현미경이 만들어지고 다수의 과학자들이 세포 내 세포 소기관을 대부분 발견하였고요. 광합성을 연구하던 켈빈과 벤슨이라는 과학자는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이 합성되는 경로를 밝혔는데, 그 경로를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켈빈 회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호지킨과 헉슬리라는 과학자는 1950년대 신경의 흥분 전도 연구를 통하여 이온의 막 투과에 따른 활동 전이의 발생을 규명하였고, 이후 서덜랜드라는 과학자는 1960년대 호르몬의 작용 과정 연구를 통하여 표적세포에서 호르몬의 작용 과정을 밝혀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여 볼 것은 신경이 먼저 연구되고 이후에 호르몬이 연구되었다 하는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운다면 신경이 2글자, 호르몬이 3글자니까 호르몬이 더 늦게 연구되었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미생물과 감염병 예방 연구입니다. 레이우엔 훅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세포를 처음으로 발견한 훅과 레이우엔 훅은 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레이우엔 훅은요, 현미경으로 특별히 미생물, 세균과 원생생물을 관찰하여 미생물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796년에는 사람의 천연두라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종두법을 제너가 개발하였고요.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코흐와 파스테르입니다. 1876년 코흐는 세균 배양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세균을 키워내는 방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감염병의 원인인 탄저균,
결핵균, 콜레라균을 키워 특정 질병의 원인이 이런 세균이다 라는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이후 매우 유명한 과학자 파스테르는요, 탄저병과 광견병 백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저온 살균법을 개발하였고 생물 속생설을 입증하고 확립하게 됩니다. 이 생물 속생설을 입증하고 확립한 실험이 바로 그 유명한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인데요. 이 백조목 플라스크를 만들어 실험을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발생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플레밍이라는 과학자는 푸른 곰팡이로부터 우연히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균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이고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 미생물 감염병 예방 연구의 흐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미생물 감염병 예방 연구의 흐름을 잘 알아두고요. 헷갈릴 수 있는 코흐, 파스테르, 플레밍의 각각의 연구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물의 분류와 진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1753년 린네가 생물의 분류 체계를 정립하기 이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은 생물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제각각이었죠. 하지만 린네가 생물의 분류 체계를 정립함에 따라 종의 학술 명칭의 표기법, 즉 이명법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 생물을 분류하게 됩니다. 이 이명법은 생물의 속명과 종명을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린네가 처음으로 생물을 분류하였다. 함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린네 이전에도 생물은 과학자들이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1809년에 라마르크는요, 사용하는 형질은 발달하고 그리고 불용, 사용하지 않는 형질은 퇴화된다는 용불용설을 주장하였는데요. 현재 이 용불용설은 전혀 맞지 않는 이론이 되었죠. 이후 유명한 다인의 자연선택설, 생물 개체 사이에는 변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 중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만이 살아남고 살아남은 개체의 변이가 누적되어 진화가 일어난다는 자연선택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떠오르는 유전과 분자 생물학 연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서를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과학자 바로 멘델인데요. 완두의 교배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를 밝혀내었죠. 이후 모건이라는 과학자는요, 초파리를 연구해서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유전자설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험을 통해서 유전자의 기능이 무엇인지 몰랐던 때에 이 비들과 테이텀이라는 과학자는요, 곰팡이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효소 합성에 관한 정보를 갖는다라는 1유전자 1효소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전 물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었는데요. 이 다음 1944년에 에이버리라는 과학자가 드디어 유전 물질이 DNA다 라는 것을 규명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유명한 왓슨과 크릭이라는 과학자는요, 다양한 과학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DNA가 이중나선 구조인 것을 드디어 밝히게 되죠. 이후 대장균에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과정을 자코브와 모노가, 니런버그와 마테이는 1960년대 유전 암호를 해독하여 DNA 염기서열과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관계를 규명하게 되죠. 그리고 코엔과 보이어는요, DNA를 자르는 효소를 이용해 DNA를 자르고 붙여서 재조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월리스라는 과학자가 재료만 있으면 원하는 DNA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아이디어를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영어로 PCR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원하는 DNA를 대량 복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람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모두 밝혀내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2003년에 완료됩니다. 유전과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는 과학자들도 많고 그 연구 내용도 순서를 이런 스토리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